자, 오늘 할 거는요. 그래프에 대한 간단한 기본적인 성질들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드디어 삼각함수라고 하는 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 함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y는 형태로 나오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y는 sin x, y는 코사인 x.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sin x, sin 세타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취향 차이고요. 참고로 얘기하자면 나는 좀 이거를 되게 이렇게 푼다라고 했을 때 다른 선생님들이 되게 신기하게 특이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라는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보통 값을 구하는데, 그 그래프를 할 수 있는 거랑 별개로 그 특정 값들을 구하라고 할 때 그래프를 이용한다기보다는 저 원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단위원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단위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인 원이라고 한다면,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인 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대충 그릴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기 때문에, 어머나, 뭐 너무 찐빵인데? 몰라, 씨. 그냥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r분의 x, r분의 y 형태로 나오는 그 값 대신에 여기 있는 이 식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라고 한다면 x 대신에 뭘 써도 돼요? 코사인 세타를 써도 돼요. 그죠? 그럼 이 점의 위치가 몇 콤마 몇이 됩니까?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세타 값에 대해서. 자, 그러면 세타 값을요, 0에서부터 시작해서 각도를 점점 키워볼게요. 그럼 사인 세타라고 하는 그 각의 크기, 사인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은 처음에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0, y좌표가 0에서부터 시작하죠. 1,0에서부터 시작해서 각도가 점점 커지면 각도가 얼마가 될 때? 2분의 파이가 될 때 얼마가 되고? 1이 됐다가 파이가 되면은 다시 0이 되고, 2분의 3파이가 됐을 때 마이너스 1을 찍었다가 2파이가 되면 0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반복이 되죠. 그럼 그거를 이제부터 그 세타라는 값 대신에, 세타라는 값이 변하는 그 실수값이라고 할 때 그에 대한 사인 값을 y가 받아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럼 그 그래프는 더 길게 그릴까? y의 값에 대하여 처음에 시작부터 한번 생각해보죠. x값이 0일 때 y값은 얼마 나와요? x가 0일 때 y는 얼마가 나와요? 0이죠. 사인 0이니까 0이에요.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계속 커지다가 어디까지 커져요? 제일 커졌을 때가 얼마야? y가 제일 높이 있을 때가 얼마니? 여기 y가 제일 높이 있을 때 사인 값이 가장 클 때 값이 얼마니? 아니, 그 값이 얼마냐고, 그때 각이 얼마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그때 값이 얼마냐고요. 1이죠. 얼마가 될 때 이렇게 할까? 2분의 파이만큼이 됐을 때 1이라는 값을
요렇게 천천히 가게 돼요. 그 다음부터 자, 커진 그 속도 그대로 다시 작아집니다. 맞죠? 요거 타고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요거 타고 그대로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타고 그대로 올라갔던 애는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디서? 파이에서 0을 찍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갑시다. 이번에는 이제 X축에 대하여 대칭, 즉 얘가 진행함에 따라서 이 값에 대하여 대칭하는 값을 가지게 돼요. 어디까지? 2분의 3파이까지. 점점 작아지는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얼마가 될 때까지? 마이너스 1이 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커져서 올라오겠죠. 언제? 정확하게 0이 됐을 때의 위치는 어디야? 2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돼? 반복이 되겠죠.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 모양을 이렇게 그린다고 했을 때 이게 양의 방향으로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음의 방향에서도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사인 함수라고 하는 이 사인 함수라는 이 개념 자체는 한 바퀴가 되는 몇 파이가 될 때마다 2파이가 될 때마다 같은 모양이 반복돼요. 그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주기라고 부릅니다. 주기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같은 모양이 이렇게도 반복될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떼서 반복이 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도 혹시 가능합니까? 4파이씩은 어때? 4파이씩 따로 떼도 다 모양이 어때? 반복이 되죠. 또 그럼 6파이씩 떼도 어때? 또 반복이 되겠죠. 즉 그런 반복이 되는 모양들 중에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걸 얘기해요. fx가 fx 플러스 p를 만족할 때 함수값이 서로 같을 때 얘를 주기 함수라고 불러요. 양쪽에 p를 더한 값이랑 모양이 똑같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주기 함수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p 중에서 이게 주기 함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중에서도 주기라고 하는 애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주기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p 저 식을 만족하는 요걸 만족하는 p의 값 중에서 최소의 양의 값을 의미합니다. 지금 저 함수는 2파이, 4파이, 6파이라고 간격을 잡더라도 모양이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 주기 함수가 되는데 그 2파이, 4파이, 6파이 이런 애들 중에서 도 누가 되는 가장 작은 양의 값을 가지는 몇 파이가? 2파이가 바로 sin x의 뭐가 된다? 주기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sin x라고 하는 애의 주기 함수이기 때문에 주기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주기는 2파이예요. 그 다음에 내가 되게 강조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sin 값에 대해서 최대값은 얼마고 최소값은 얼마야? 라는 걸 물어봤을 때 요 범위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 최대값이 얼마가 된다고? 1이 된다고요. 최소값은 그럼 얼마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즉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될 텐데 여기서 치역의 범위는 어디? y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되시겠습니다. 맞지? 마지막 하나, 어느 점을 지나가요? 원점을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모양이 서로 어때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되죠. 그래서 우리 원점 대칭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 기함수라고 불렀죠. 그래서 얘는 사인 함수는 기함수입니다. 기함수니까 원점 대칭이요. 아, 너무 크게 썼다. 원점 대칭이 됩니다. 기함수예요. 특징은 이렇게 돼요. 아, 사인은 뭐다? 원점을 지나는 주기함수다. 원점을 지나는 주기함수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 저렇게 파동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파동 함수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들을 혼합해서 오일러 씨가 또 굉장한 식을 하나를 만들어내죠. 모든 그래프와 모든 함수를 사인과 코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는 파동방정식이라는 그걸 만들어내서 그래프 이 컨트랙트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그 파동방정식에서 유도해서 나오는 공식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그 파동방정식에서 그 유도해내는 거거든요. 물론 그거를 제대로 보려면은 당연히 미분적분이 필요하긴 한데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정식이요. 2도 뭔지 모르겠고 2도 뭔지 모르는데 지수에다 허수가 들어가고 그 지수에 허수가 말이 되나 싶은데 그 값은 뜬금없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이 네 가지 숫자가 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숫자냐면은 마이너스 음의 값이 발견됨으로써 수학이 굉장히 큰 발전을 했고요. 파이라는 건 기하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값이 되죠. i라는 건 대수, 즉 식을 계산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값 중에 하나고요. e라고 하는 건 자연상수라고 해서요. 이 자연상수라고 하는 건 해석합, 그래프를에서 제일 되게 중요한 값이에요. 그래서 해석합, 기하합, 대수, 그리고 그 숫자 체계까지 다 합쳐서 가장 중요한 베스트 4개만 뽑아서 식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하는, 그래서 수학자들이 얘기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입니다. 그렇대요. 그럼 이런 건 여러분들 언제 배우게 되냐? 네,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수학과 관련된 과목, 수학과 관련되어 진학을 하지 않는다면 평생 볼 일 없는 시기입니다. 자, 나란 하나만 더 볼게요. 코사인 함수도 한번 볼까요? 너무 길게 썼나? 옆에다 썼어야 됐나? 해보자. 이번에도 똑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y에 대하여. 이번엔 y는 코사인 x라고 하는 그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원에서 생각했을 때의 원점, 즉 세타 값이 0일 때의 코사인 값은 얼마가 되죠? 코사인 0이 얼마니? 1이죠. 이번에는 어디에서부터? 1에서부터 시작하는 0,1이라는 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동경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x값은 점점점, 즉 코사인 값은 점점점 어떻게 돼? 작아지죠. 줄어들다가 언제? 요 2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 0이 돼요. 그지? 그렇게 0을 찍고 나서부터는 똑같이 다시 y축 대칭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파이일 때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돼요. 그대로 다시 증가하게 되면 이제 모양이 똑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요 순간이 2분의 3파이, 그리고 요 순간이 2파이. 그 다음부턴 그래프가 똑같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주기함수를 가지게 될 겁니다. 당연히 음의 방향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동일한 모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물어볼게요. 코사인 함수도 주기함수입니다. 맞습니까? 구간마다 반복이 되는 모양이 보이시죠? 그래서 코사인 함수도 주기함수입니다. 주기가 얼마짜리? 2파이짜리인. 그럼 두 번째, 정의역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죠. 그럼 치역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y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겠죠. 모양이 똑같아요. 근데 단지 다른 점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즉 y축 대칭 함수가 되죠. 우리 y축 대칭 함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다? 우함수라고 불렀다. 한 가지 더, 여기서 미리 한 가지만 더 나가자면 평행이동을 배우셨으니 하는 얘긴데, 우리 그러면 요 코사인 함수를 평행이동해서 사인 함수로 만들 수 있나?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면?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즉 코사인 x에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면 그 값은 사인 얘랑 뭐랑 같다고? 사인 함수와 같다. 같아진다. 이런 것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자, 저는 탄젠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 탄젠트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냐면 탄젠트는 따로 놀아요. 제가 얘기했었죠? 코사인이라고. 사인 쩌리, 사인 친구라고. 그래서 얘네들은 세트입니다. 성질도 똑같아요. 주기가 똑같이 2파이고 최대 최소는 똑같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요. 그래서 단지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우함수냐 기함수냐 차이인데 그런 것들은 평행이동으로서 조정해 줄 수 있는 거의 같은 모양, 같은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거에 비해서 y는 탄젠트 x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죠. 여러분, 탄젠트 값은 보통 어떻게 표현해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웠을 때 기준으로는 혹시 탄젠트 값을 4분원에서 표현했을 때 탄젠트를 어디다가 표현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을 되새겨 드릴게요. 기억이 날 리가 없, 까먹었겠지. 이런, 그래, 까먹었겠지. 자, 그러면, 아이 참. 제가 또 원을 그리는 걸 싫어해서. 자, 원 위에 한 점을 기준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단위원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단위원에 있는 동경 하나를 기준으로 삼각형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점의 좌표가 사인, 코사인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X좌표가 얼마? 코사인이요. Y좌표가 얼마? 사인이요. 그럼 탄젠트 값은 어떻게 구했어요? 분모가 1이 되도록 하는 값은 1분의 어쩌고 형태로 나오기 위해서 뭘 기준으로? 요 x는 1이라는 애를 기준으로 이 동경의 연장선과의 교점의 길이가 탄젠트 값이었죠. 그죠?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타 값이요. 0일 때는 1,0에서 이 동경과 x는 1이라는 직선이 만나요. 그럼 세타 값이 커질수록 탄젠트 값은 점점 더 커지겠죠. 그러다가 몇 도가 되는 순간? 90도가 되는 순간 교점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그 90도일 때 탄젠트 값은 존재할 수 없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생각해봐. 자, 90도에 가까운 89.9도 정도의 탄젠트 값은 어느 정도 크기를 가지게 될까? 겁나 크게 저기 어딘가에서 만나겠죠? 그러다가 얘가 평행해지는 순간 그 값이 존재하지 않을 거고, 그럼 여기서 까닥하고 90도를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 그 연장선, 저 까마득하게 아래에서부터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되면 2분의 3파이가 되는 순간 또 교점이 사라질 거고요. 그럼 얘는 결국엔 어떤 값을 가지게 되냐면 똑같이 X축과 좀 더 길게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0일 땐 0을 지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언제부터는 값을 가질 수 없다고 얘기했죠? 2분의 파이부터는 값을 가질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럼 2분의 파이라고 하는 2분의 파이라고 하는 요 위치에서는 저 방정식에 정의역이 정의될 수가 없는 값이 되고, 값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랑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커지는 값이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여기 있는 2분의 파이를 까닥하고 넘어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고? 저 시면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거 어디가 될 때까지? 파이가 될 때까지. 파이에 대한 값은 그럼 얼마가 돼요? 또 0이 되죠. 1분의 0이니까 0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파이의 값을 지날 때 0이 되도록 하는 그 값을
그 값이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파이에서부터 또 다시 음수분의 음수라고 하는 것도 연장선을 그려보면 똑같은 모양이 그려지고요. 그래서 다시 어디에서? 2분의 3파이에서 또 다시 점근선이 생기게 될 거고, 이런 모양이 생기게 될 거예요. 하나 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계속 여기도 뭐 이제 2파이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음수 부분에서 생각하시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점근선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또다시 또 여기서부터 또 시작해서 이렇게 생길 거고요. 또 점근선 생길 거고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뭔가 파도 모양처럼 끊기는 모양으로서 하나씩 하나씩 생겨요. 그럼 요 한도막에가 최소한의 주기가 되겠죠? 그죠? 얘는 주기 함수 모양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게 맞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소가 되는 양수값은 요 한도막의 값. 한도막의 크기는 얼마? 파이죠. 주기가 얼마라고요? 여기 요 탄젠트 함수에 대한 주기는 얼마? 파이입니다.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저 점선들은 정의역이 존재할 수 없는 값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는 누가 아닌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아닌 인 실수가 정의역의 범위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치역은 어떻게 돼요? 쟤랑 좀 달라요. 저 앞에 두 개 애들이랑 좀 다르게 어떻게 돼요? 실수 전체죠. 결국에는 지금 요 특징을 확인을 해보니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우리 유리함수에서 했던 로그함수에서 했던 지수함수에서 했던 그 무슨 표현? 뭐이? 점근선이 되죠. 어머나, 점근선이 생깁니다. 어디서? 저 정의역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마다. 점근선이 생깁니다. 나머지는 특징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만 더 해볼까? 우리 저기서 했던 거. 이거 우함수야? 기함수야? 기함수죠. 원점을 지나니까 얘는 기함수입니다. 자, 삼각함수의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뭐더라? 코탄젠트라던가, 코탄젠트는 크게 다를 게 없네. 코탄젠트라던가, 코시컨트라던가 시커트 같은 경우는 역수값을 함수값으로 가지기 때문에 좀 특이하게 생기는 애들이 만들어지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학 혹은 공학과 관련돼서 좀 더 배우신다면 그 역수값이 아니라 역함수도 배우게 돼요. 그 역수값을 가지는 애를 코탄젠트, 코시컨트, 시컨트라고 한다면 역함수는 이제
사인 인버스, 코사인 인버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아크사인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돼요. 그냥 아크사인이라고 합니다. 아크사인. 이게 사인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아크사인, 아크코사인, 아크탄젠트라고 하는 그 값들을 여러분들이 평생 볼 일 없을 겁니다. 머릿속에서 빨리 지워버릴게요. 쟤 죽었다, 야. 저거 죽었다, 저거. 저것들 죽어간다, 야. 30분 안 남았어. 돼요. 자, 기본적인 거 정리되셨나요? 사인에 대해서, 코사인에 대해서, 탄젠트 값에 대해서 다 함수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그림을 기억하세요. 쟤만 따로 놀아요. 얘는 따로 기억해야겠죠? 이 둘은 세트니까 하나만 기억해서 조금만 비틀어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직 124페이지에서 못 벗어났어요.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괜찮아요. 아직 유제 시작도 안 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빨리 갔다 올게요. 지울게요. 야, 얘들아. 사인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보자. 사인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얼마라고 했지? 사인 값 자체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으니까 사인 함수의 최대 최소는 자연스럽게 얼마야? 1이랑 마이너스 1밖에 없지. 그러면 얘네를 위아래로 늘릴 수 있는 방법 혹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즉 뭐냐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에서 다시 그림을 조금 다시 그려야겠어. 사인 함수를
내가 그냥 y는 sin x라고 하는 기본형 형태의 그래프가 길게 갑시다. 요렇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값을 내가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위치가 2분의 파이, 2파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최대가 1이라고 했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다면 얘를 위아래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얘가 y는 sin x라고 한다면 위아래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1이 나올 거야. 거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2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거기다 곱하기 2를 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즉, 뭐 하면 돼요? 예를 들어 y는 2 sin x 처럼 앞에다가 문자를 갖다가 개수를 갖다 붙이게 되면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위아래로 변하게 됩니다. 즉, y는 2x 같은 경우에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가지게 될 거예요. 얼마? 최대가 2가 되고 최소가 마이너스 2가 되는 함수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까 각도를 x라고 했을 때, 그죠? 그 각을 x라고 했을 때 이 회전하는 속도가 일정할 거 아니야? 그 일정한 진행 값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그려지잖아. 그럼 내가 얘를 속도를 2배 빠르게 하면 어때? 즉, x 대신에 2x 집어넣으면 어때? 돌아가는 속도가 몇 배가 돼요? 2배가 되죠. 그러면은 자, 2x라고 하는 애 기준으로 여기가 한 바퀴 돌 때까지 우리 그냥 x는 한 바퀴 돌 때 2파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2x는 한 바퀴 돌 때 x가 얼마가 될 때마다 한 바퀴씩 돌아요? 파이가 될 때마다 한 바퀴씩 돌아가게 돼요. 즉, 이번엔 이런 값을 sin 2x라고 하는 이 값을 생각을 해본다면 얘는 이런 모양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어떻게 돼요? 주기가 줄어들어요. 왜? 더 빨리 진행하게 되니까. 그죠? 방금 전처럼 얘네처럼 늘리는 개념이 아니라 더 빨리 가게 되는 개념이라서 실질적으로는 주기가 줄어듭니다. 해서 정리할게요. y는 a sin bx는 최대값, 최소값이 뭐에 영향을 받아요? a의 개수의 영향을, sin 개수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최대값, 치역이 바뀌죠. 정의역은 안 바뀝니다. 치역이 바뀌어요. 치역이 어떻게 바뀌어요? 마이너스 절대값 a부터 절대값 a까지 치역의 범위가 변하게 돼요. 그지? 그 다음 주기는 어떻게 돼요? 아까 2배만큼 빨라졌더니 주기가 반으로 짧아졌어. 즉 양수값이라고 했으니까 절대값을 집어넣어서 b분의 2파이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특징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인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이 뭐라고요? 원점을 지나는 원점 대칭 함수. 주기는 2파이,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라고 하는 그 값들에서 치역은 마이너스 절대값 a부터 절대값 a까지.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까지.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코사인 값은 어때요? a 코사인 x 같은 경우 코사인 bx도 어떻게 돼요? 똑같다는 거죠. 왜? 얘랑 세트니까. 얘랑 세트로서 가져가니까 치역의 범위, 정의역은 건드릴 필요 없고 치역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절대값 a부터 절대값 a까지. 주기가 어떻게 된다? 절대값 b분의 2파이만큼이 된다. 그래프의 모양 자체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죠? 그럼 y는 a 탄젠트 bx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위아래로 늘려봤자 애초에 실수 전체인 범위, 치역의 범위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진 않습니다. 대신에 뭐가 바뀝니까? 주기가 바뀌어요. 주기가 절대값 b분의 1만큼 바뀌어요. 더 빨라지니까요. 그러면은 얘는 원래 얼마였던 주기가, 그러니까 주기가 얼마였는데? 아주 그냥 난리 났다, 그냥. 주기가 얼마였는데? 파이였는데, 그걸 절대값 b분의 파이로 바뀌게 됩니다. 탄젠트 함수는 뭘 가지고 있다고? 점근선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그 점근선도 영향을 받아서 얼마만큼? 절대값 b분의 1만큼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얼마였는데?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만큼의 주기, 점근선을 가졌는데 그 앞에 얼마가 곱해져서? 절대값 b분의 1만큼 곱해져서 점근선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정의역 값도 변화가 생기겠죠. 이게 모양을 변화시켰을 때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뭐 남았을까요? 평행이동해야죠. 평행이동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y는 a 사인, 원래대로 따지면 b 곱하기 x-p 플러스 q 형태로 해서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특징을 가져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표준형 형태의 모양은 거의 나오지 않고요. 니네가 구해야 되고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사인 문제에서는 이런 형태로 줍니다. 어떤 그래프를? y는 a sin bx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d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주기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x계수에 영향을 받는다. 그럼 주기는 어떻게 바뀌어요? 주기는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뭐? 절대값 b분의 2파이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치역은 원래 마이너스 절대값 a부터 절대값 a까지였는데 거기에다 추가로 위아래로 움직여주기까지 하니까 치역은 어떻게 바뀝니까?
D 마이너스 절대값 A, D 플러스 절대값 A가 됩니다. 사인 함수에서의 기준점이 될 만한 애들은 보통 원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처음에 얘기했죠. 원점을 지난다. 그러면 이제 몇 콤마 몇을 지나는 거야? 마이너스 b분의 c 콤마 d를 지나는 거야. 평행이동이라고 할 때는 항상 묶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얘를 꼭 묶어서 bx 플러스 b분의 c로 바꿔서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평행이동은 원래 그런 애니까요. 그러면 코사인도 똑같겠죠? 코사인도 똑같을 거예요. y는 a 코사인 b x 더하기 c 플러스 d 같은 경우에 y는 a 코사인 bx를 똑같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y축 방향으로 d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해서 주기가 어떻게 된다? 주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저 위에 있는 거랑 그림 똑같이 글씨 한번 다시 채우는 거예요. b분의 2파이. 치역은 어떻게? y의 범위는 d 마이너스 절대값 a부터 d 플러스 절대값 a까지가 되겠죠. 탄젠트는요? 탄젠트는 어떻게 될까? 탄젠트도 동일할 거야. y는 a 탄젠트 bx 더하기 c 플러스 d인데 우리 탄젠트에서 바뀌는 거는 최대 최소는 크게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어차피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는 중요도가 떨어지고요. 주기랑 뭐가 더 중요해요? 점근선이 훨씬 중요하죠. 점근선이 어떻게 바뀔까요? 제에다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b분의 c만큼의 점근선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과정은 심화 과정을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일부 쓰이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거나 뒤에 나오는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을 할 때에는 필요 없어요. 안 써요. 기본형 형태를 가장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기본형 형태의 그래프예요. 기본형 형태의 그래프에서 저기 모양이 변하는 정도만 주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평행이동은 그러려니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또 갑자기 급발진을 해서 제가 6번까지 진행을 한 거거든요. 딱 요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6번까지만 볼 겁니다. 그럼 6번까지에 대한 문제는 어디냐면 6번에서 7번 정도까지 7번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러면 뭐 몇 개 없어요. 저 그리는 111페이지까지만 진행해 주시면 돼요. 제가 1시간이 더 있었으면 이거 끝내고 끝냈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그리는 111페이지까지밖에 못해요. 그리고 저기 있는 저거 130쪽까지, 알고 저는 130쪽까지 못 건드립니다. 더 이상 못 건드려요. 그리고 내신, 윙, 단원 성취도 평가까지 다 마무리 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저번에 99페이지까지 숙제를 드렸네요. 그래서 그 내신 윙 숙제 많이 없으니까 좀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여태까지 밀린 것들 다 마무리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신 윙 교재는 116페이지까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파트 2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숙제 그렇게까지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3학년 1학기 거야 뭐. 너네들 고등 수학까지 했었는데 뭐. 그래프를 이용하세요. 그래프를 보여드립니다. 그래프를 계속 그려볼 거예요. 자, 저기 있는 1번부터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치역과 주기, 그 그래프를 그려라. 저 1번은 생략할게요. 방금 전에 저기 사인에서 제가 너무 다 보여드렸죠, 저기서. 노란색, 빨간색으로 보여드렸으니까 저거는 넘어가고요. 2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번에는 어때요? y는 코사인 2분의 1x. 2분의 1 코사인 x인가? 2번이군요. 1번이 y는 2분의 1 코사인 x. 주기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주기는 2파이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대 최소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치역의 범위가 어디부터?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 물결이 좀 더 부드러워진 물결 모양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해서 그려보시면 뭐 요렇게 요렇게 되겠네요. 반대편으로도 그려주시고요. 항상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그리지 마시고 양쪽으로 항상 다 그려주시고요. 코사인이네요. 죄송합니다. Y축 바꿔야지. 여기요. Y축. 최대값이 얼마? 2분의 1. 최소값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주기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자, 2번은 그러면 주기가 어떻게 돼요? 원을 돌아가는 속도가 느려졌으니까 주기가 이번엔 4파이로 불어요. 치역은 바뀌어 안 바뀌어요? 개수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치역은 바뀌지 않습니다. 최대 최소는 동일하게 얼마? 1하고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려보시면 어떻게 그려져요? 원래 코사인 함수가 이런 그래프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진행이 됐다면 코사인 2분의 1x 같은 경우는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된다? 느려. 더 느려. 느려.
여기서 2파이일 때 반을 돌고 4파이일 때 한 바퀴를 채우는 이런 모양을 그리게 될 거예요. 그죠? 3번 탄젠트 값은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4분의 파이 콤마 1이라는 좌표를 어떻게 바뀌는지를 기준으로 잡아요. 4분의 파이일 때 1을 지나잖아요. 그 애가 저 개수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잡아보시면 돼요. 그 밑에 있는 그림, 저 탄젠트 그림은 안 그릴게요. 저 밑에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제가 얘기했던 주기, 점근선 같은 것들 밑에 있는 빨간색 글씨에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6번도 그래프 한번 꼭 그려보십시오. 그래프를 그려서 어떻게 변형이 들어가는가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그려서 푸는 문제들은 실제로 여러분들 내신 대비 쪽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많이 사용되지는 않기는 한데 그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달라져요. 굳이 복잡하게 식으로 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걸 계속 연습해 주십시오. 오늘 수업은 딱 이 정도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앞에서 계획했던 거에서 문제 안 풀기로 해놓고서 문제를 풀어버리는 바람에 그만큼의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제가 눈앞에서 못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